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원래 수학을 가르치고요. 근데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은 애들이 항상 물어보잖아요. 수학을 뭐하러 배우냐? 그래서 수학을 왜 배우는지를 설명해 주고 또는 뭐 입시에 대한 걸 설명해 주고 막 하다가 보니까 컨텐츠를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재미적인 요소가 필요해서 퀴즈를 좀 넣고 다음에 노래를 좀 넣고 하면서 약간 컨텐츠를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님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이라기보다는 토크, 송, 퀴즈 시간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밑에 내려가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행복한 프로 에이징입니다. 프로 에이징이 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할 때 참고한 책은 3개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폴 아노트의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이어령 교수님의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저 책을 보면은 젊은 늙은이와 늙은 젊은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자 발상학원이라는 저 책을 참고했습니다. 저 책은 생활자에 대한, 우리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책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했고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좋은 노래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세요? 임영웅? 제목이 순간을 영원처럼입니다. 제목 보시고 가사를 잘 보세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리워 그 흔한 말들 우린 얼마나 할까 길지 않은 인생 잘 살아보고 싶어 마음껏 사랑을 해보려 해 흔하게 살자 아프지 말고 평범하게 사는 게 사랑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그런 삶을 사세요 평범하게 웃는 일상과 사랑하는 사람과 담소도 나누며 난 미워하지 말아요 삶은 생각보다 짧아요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봐요 네, 1절이고요. 2절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순간을 영원처럼 살자입니다. 제목은 순간을 영원처럼. 예. 우리나라 인사말의 변천사를 제가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퀴즈로 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퀴즈는 맞추시면은 상품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시면은 손 들어 주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요 하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상품은 저희 식권입니다. 저희 식권 준비 많이 했으니까, 식권 준비했으니까 아시면은 손 들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사말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인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인사를 한 이유는 지금 나오는 브람스의 자장가입니다. 이게 아시죠? 자장가. 근데 이 자장가의 원래 가사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일 아침 신의 뜻이라면 깨어나길 바래 아기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원래 가사예요. 그 당시에 어땠겠어요? 아이들의 유아 사망률이 20%에서 30%예요. 잘 자라고 놔뒀는데 애가 다음날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자장가 속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사말은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인사를 어떻게 해요? 이제 사라는 나. 다음 날 사라는 나. 그러면은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밥은 먹었니? 예, 이런 인사를 하면서 살았죠. 점심, 보릿고개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퀴즈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한참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는 시기 때 뭐 보셨습니까? 뭐 좀 보세요. 뭐가 들어갈까요? 손 들고. 예. 신문 보셨습니까? 인사말을 많이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보셨습니까? 뭐 좀 방금 뭐요? 재미?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이 막 되면서 인사말이 뭘로 바뀌었어요? 재미 좀 보셨습니까? 재미 좀 보셨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인사말이 바뀌었어요. 인사말이 바뀌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너무 재미를 막 보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인사말을 해요. 뭐 없으시죠? 손 들고. 예. 그 다음이 뭐예요? 예, 별일 없으시죠? 너무 막 쫓다 보면은 별일이 막 생겨요. 그래서 별일 없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별일을 보다 보면 막 이제 이런 인사를 드려요. 아이고, 보셨습니다. 뭐요? 욕 보셨습니다. 욕 보셨습니다. 욕 보셨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욕도 보고 경제 발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사말로 바뀌었어요. 뭘까요? 손 들고. 건강도 좋은데 정답 수고하셨습니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세대께는 항상 참 수고 많으셨다 이런 인사를 드리고 싶긴 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어떤 인사를 많이 해요? 바쁘시죠? 그러면서 뒤에 뭐가 붙어요? 뭐가 붙을까요? 손 들고.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예, 요즘은 이런 인사말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바쁘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바쁘다라는 말 속에 원래 한자를 보면은 마음심자에 칼이 부러졌다는 것은 좀 허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바쁨 속에는 저런 게 있죠. 마음을 잃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한참 바쁘다가 이제 지금은 어때요? 바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별로 어디 쓸모가 이제 거의 다 돼갔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바쁜 거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쁘지 않은 것도 좋은 게 많죠. 그래서 오늘 프로에이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요 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는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을 썼어요. 들어보셨어요? 안티에이징. 이게 뭐냐면 안티라는 건 뭐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에이징은 뭐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에이징, 나이를 먹는다. 안티에이징은 나이를 먹는 게 뭔가 좀 좋지 않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려야 돼. 나이 먹는 거를 숨기고 막 피부 시술도 받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막 하면서 나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안티에이징이에요. 근데 이 안티에이징은 사실은 어디에서 유행을 시켰겠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유행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안티에이징. 근데 이제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어서 프로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에이징. 그럼 프로에이징이라는 게 뭐냐면 프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 프로다.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야구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잖아요. 에이징, 나이를 먹는 삶인데 앞에 프로가 붙어요. 나이를 먹는데 굉장히 프로처럼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프로에이징.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에이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제 수용을 해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균형 잡힌 관리. 근데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용어만 기억을 한다면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를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거는 너도 나이를 먹고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야. 두 번째는 뭐예요? 나 자신을 더 잘 돌보는 거예요. 예. 나이를 먹으니까 세상이 허무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잘 돌보는 거. 이게 프로에이징의 본뜻이에요. 본뜻. 자, 요 세 가지 내용은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프로에이징이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AI가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두 번째는 경험의 흔적으로 받아들이기, 그 다음에 자기 존중감 높이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AI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나이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노래 가사가 또 하나 있어요. 들려드릴게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노사연의 바램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정말 좋은 노래 가사 말이죠. 네, 노사연 씨의 바램입니다. 바램.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프로에이징입니다. 프로에이징. 자, 가평에 가면은 아침고요 수목원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낮에는 이렇게 지금은 꽃이 만발하고 저녁 때는 또 조명을 굉장히 예쁘게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가꿔져 있는데 이 아침고요 수목원을 가꾸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가꾸는 사람. 그래서 저는 프로에이징의 첫 번째 관점을 정원사 마인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원사. 이게 왜 무슨 뜻이냐면 정원사는 정원을 예쁘게 가꿔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 가꿀까요? 아니에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쁘다 하고 힐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꾸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뭐 열심히 살까? 지금 뭐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만나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좋은 것을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이에요. 그게 바로 정원사 마인드예요. 정원사 마인드. 아시겠죠? 첫 번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정원사 마인드. 그래서 방문을 하기 위해서 좀 방문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건데, 자, 정원을 가꾸는데 우리가 조금 동물 같은 것을 좀 친하게 지내야 돼. 동물을. 그래서 그림 퀴즈. 동물이 지나갈 거예요. 동물이 지나갈 거예요. 맞춰주세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다시 한번 지나갈까요? 다시 한번 지나갈게요. 다시 한번 지나갈게요. 정답! 아시는 분? 못 봤어요? 다시 한번 지나갈게요. 뭘까요? 손. 네? 토끼? 곰? 코알라? 맞습니다. 정답은 코알라였습니다. 코알라.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두 번째 역시 동물이 지나갈 거예요. 잘 보세요. 네. 너무 빨라. 이건 우리 너무 빨라. 다시 지나갈게요. 다시. 이거. 네. 자, 다시 한번. 하얀 건데 양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지나갈게요. 네. 양 아닙니다.
낙타 아닙니다. 예? 알파카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그런데 사냥 아니고요. 예? 라마 정답입니다. 라마입니다. 라마. 얘 옆에 가면은 얘가 침을 튀태뱉기도 해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제가 이제 수학 문제를 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건 문제는 아니고요. 중동에 한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승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물려주고 이제 떠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낙타가 있었어요. 스승이 낙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17마리의 낙타를 남겨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첫 번째 수제자 너는 2분의 1 가져. 두 번째 수제자 너는 3분의 1 가져. 너는 9분의 1 가져. 하고 떠났어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래서 제자 3명이 이제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 17마리를 잘 나눠 갖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7마리에 2분의 1 하면 몇 마리예요? 8마리 반이죠. 낙타를 반으로 자를 수 있어요? 없죠. 아, 이거 이상한데. 두 번째, 마찬가지 3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1은 나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 17이. 9분의 1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아, 이거를 어떻게 나누라는 얘기지? 하고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한 현자가 있었어요. 한 현자가 낙타를 타고 가다가 자기 낙타를 이 제자들에게 딱 줘요. 주면서 내 것을 보태서 나눠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이 현자의 낙타를 딱 보탰더니 몇 마리가 됐어요? 18마리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제자는 2분의 1을 가지면 몇 마리예요? 9마리. 아, 우리 경로대학 어르신들 아주 계산도 빠르시고 좋아요. 9마리예요. 그럼 두 번째 제자 3분의 1은 6마리 맞죠? 마지막 제자 9분의 1은 2마리 맞죠?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나눠 가진 거 다 더해보세요. 몇 마리인지. 9마리, 6마리, 2마리 더했더니 17마리예요. 계산 끝났어요. 한 마리는 다시 현자가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이게 제자들이 그래서 스승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움을 얻어서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에이징의 두 번째 마인드가 이거예요. 뭐냐면 플러스 1 마인드예요. 현자가 한 마리를 딱 갖다 주니까 문제가 해결됐죠. 여기 우리 경로대학 학생 어르신 여러분들이 플러스 1의 마인드가 필요해요. 어디 갔을 때 내가 플러스 1이야. 내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교회에서 무슨 집회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갈까 말까? 수요기도에 갈까 말까? 플러스 1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예요. 플러스 1. 그렇죠? 아시겠죠? 플러스 1. 이거를 약간 좀 어려운 말로 도구적 마인드라고 해요. 도구적 마인드. 제가 이제 아까 그 수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수학을 뭐로 배우냐고 자꾸 그래요. 근데 수학은 도구적 학문이라 그래요. 수학 자체가 어디에 바로바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공대처럼 바로바로 써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과목에 도구처럼 기초적으로 활용되는 게 바로 도구예요. 우리 프로에이징의 두 번째 마인드가 플러스 1. 그건 바로 도구적인 마인드예요. 우리가 당장 어디에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못질을 하고 또는 뭐 프레스로 뭘 만들고 또는 톱질을 하고 또는 망치질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에 도구가 활용돼요. 도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도구를 활용을 해서 멋진 집도 만들고요. 아름다운 성도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장 어떤 것에 나의 쓸모, 소용은 없더라도 도구처럼 내가 아직은 쓰일 때가 있다라는 마인드가 프로에이징의 마인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용도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용도가 뭔지. 자, 요겁니다. 이것의 용도는 뭘까요?
이건 어디다 쓰는 도구일까요? 네. 네? 조이는 거. 조이는 거 아닙니다. 저거는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서 쓰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손가락을 끼워서 어디다 써요? 뭘까요? 골무. 골무는 아니에요. 네. 귤까기 맞습니다. 물론 이제 네, 맞습니다. 오렌지 까기 도구입니다. 이거를 손가락에 끼워서요. 오렌지를 이렇게 까는 거예요. 오렌지를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끼는 거. 우리 가정적인 장로님께서 잘 아시네요. 예, 오렌지 까는 거. 예. 귤도 까도 되겠죠. 물론 이제 예.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과일이 보일 거예요. 4개가 보일 거예요. 흐리게 보여요. 4개의 과일을 맞추세요. 4개의 과일. 자, 문제 드릴게요. 자, 항상 손 들고 자신 있게. 네. 사과, 귤. 타임 오버. 네. 오렌지 4개. 막 4개. 사과, 수박, 귤, 바나나. 예, 맞힌 걸로 해드릴게요. 여기서 귤은 아니고 오렌지였는데요. 장모님이 전달해 주세요. 예, 정답은 이렇게 4개였습니다. 이렇게 4개. 예, 그렇죠? 예, 잘 보면 보입니다. 예, 잘 보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자, 누가 나타나는지 한번 또 맞춰주세요. 처음에는 빠르게 열립니다. 빠르게. 이건 거의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열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누군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 조영호 장로님 맞나요? 열어볼게요. 맞습니다. 조영호 장로님. 전달해 주세요.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사이가 있어요. 멀리서도 알아보고 휙 지나가도 알아볼 수 있는 사이가 있어요. 조금 친하다는 얘기죠. 자,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역시 뒤에 누가 있어요. 누군지 맞춰주세요. 너무 빨랐어.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손은 안 드셨지만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이경주 장로님. 예. 자, 정답. 예, 황태희 장로님입니다. 황태희 장로님. 예. 자, 노래를 하나 또 이제 들을 거예요. 이제 이 노래는 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숨어 있어요. 지나온 시간은 그리움으로, 다가올 시간은 기다림으로. 그런데 거기에 뭐를 더해야 되냐면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노래 가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2012년도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어디에서 유행했었냐면 청춘 합창단이라는 곳에서 불렸었어요. 예, 그곳에서 사실 그 합창단을 위해서 만든 곡이었어요. 김태원, 부활의 김태원이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잠깐 또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사랑을 더하여입니다. 삶이란 지평선은 끝이 보이는 듯해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끝이
없이 이어지고 저 바람에 실려가듯 또 계절이 흘러가고 눈사람이 녹은 자리 코스모스 피어있네. 그리움이라는 이름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서로를 간직하며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기다림이라는 이름에 소망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누군가를 간직하며 영원히 기억하며 이루어져가는 거기에 다가오라 지나온 시간 네, 청춘 합창단의 노래를 뒤에 붙였습니다. 가사가 가려무나 가라가 아니에요. 다가오라예요. 다가오라. 결국은 가지만 그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라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세 번째 프로 에이징의 마인드를 말씀드릴 건데요. 세 번째는 생활자 마인드입니다. 생활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약간 일본식 표현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번째 생활자 발상학원 책이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요. 표현은 약간 그렇긴 한데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 생활을 하지. 생활을 안 하고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대말은 당연히 비생활자가 되겠죠. 우리가 동전을 하나 이렇게 던지죠. 던지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죠. 언제까지는? 던져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던져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생활자의 반대말은 비생활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비생활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이제 뭐 시험때가 돼서 보충 시간을 잡아야 돼요. 너 토요일 뭐 몇 시에 시간 되니?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래. 그러면은 너 시험 범위 어디까지야?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아는 게 뭐니?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생활을 하긴 하는데 비생활이에요.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자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정말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산성이 없다고 해서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은 어디에서도 일어나요? 만남에서도 일어나요. 예. 좋은 말을 해주고 중보기도를 해주고 좋은 것을 축복해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활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생활자 마인드예요. 그래서 세 번째, 프로에이징 세 번째는 생활자 마인드예요. 자, 문제를 또 하나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금은 뭘까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지금이에요. 지금은 살 수 없어요. 지금은 현재 주어진 그 사람, 그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이에요. 자, 프로에이징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제 얘기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기. 근데 언제?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다음에 꾸준히 운동하기. 언제까지? 언제?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하기. 언제?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에이징은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다 맞는 얘기죠. 다음 문제를 또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는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성경에 있는 지명이에요. 뭘까요? 예, 엠마오 맞습니다. 엠마오 맞습니다. 자, 다시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두 번째,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 야고보 맞습니다. 야고보. 자, 프로에이징 우리가 실제적인 진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 개의 마인드를 드렸고요. 진짜 실천 방법 세 가지를 드릴게요. 이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프로에이징에서 중요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 손자나 애들이 막 불평해요. 그때 같이 불평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것도 감사해라. 이것도 감사하자. 이것도 감사하자.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줄 수 있는 게 나이를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것도 감사한 건가?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작은 것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게 실천 방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한 거예요. 이렇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와서 같이 이렇게 강의 듣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감사한 거죠. 충실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거는 자꾸 걱정은 버리는 거예요. 걱정을 버리는 거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자, 뭐뭐 했을 걸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게 사실은 불필요한 거죠. 자, 네 번째 빈칸이 하나 있어요. 성공과 뭐만 있다.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실패 아닙니다. 네. 삭제 아닙니다. 성공과 뭐만 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뭐만 있다? 희망 아닙니다. 네? 성취 아닙니다. 기쁨? 아,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제가 제가 책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이거예요. 성공과 배움이에요. 배움. 실패는 없어요. 실패한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공과 배움만 있습니다. 성공과 배움. 우리가 걱정을 달고 살아요. 머릿속에 걱정 많아요. 그래서 걱정을 잘 때도 걱정하고 자요. 걱정하면서 자고 걱정에 둘러싸여서 걱정 자식 걱정 뭐 걱정 그러면서 불안해서 막 걱정을 사서 해요. 걱정을 막 얼르고 달래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집 나갈 때도 걱정하고 같이 나가요. 걱정하면서 나가고 걱정이 하나 끝나면 다른 걱정 데리고 와요. 계속 걱정 데리고 와요. 걱정 끝이 없어. 걱정 그리고 달고 다녀요. 걱정을 달고 다녀요. 우리가 사실 걱정을 달고 다니는데 이러한 걱정을 날려버리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좀 더 프로에이징답게 살아가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마술 같은 걸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걱정도 사실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걱정은 없는 거예요. 걱정은 내가 머릿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을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걱정은 없는 거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하는 일에 뭘 보태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보태주시면 돼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과 즐거운 기운을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볍게 뭐 운동, 얘는 샌드백 두들기지만 가벼운 운동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짜로 만사 귀찮을 때는 그냥 푹 주무시면 돼요. 푹 주무시면 돼요. 아유 진짜 머리 아파, 골치 아파. 그럼 더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무세요. 주무셔도 잘 돌아가요. 알아서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그리고 즐거운 생각하세요. 즐거운 생각하시면서 걱정을 날려버리세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또 문제 하나 드릴게요. 4개의 힌트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걱정을 날려버렸으니까 뭐 좀 맛있는 거 좀 먹어야 되겠죠? 4가지 힌트. 겨울, 물고기 모양, 3글자. 팥, 뭘까요? 붕어빵. 맞습니다. 붕어빵. 맞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중국 요리입니다. 중국 요리. 얼얼한 맛. 매운맛이죠. 매운맛. 양고기나 닭고기 주 재료가 적어야 해요. 빨간 국물. 짬뽕 아니고요. 이거 답을 다 말씀하셔가지고 손 들고 하셔야 되는데 저쪽. 답은 마라탕입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들은 엄청 좋아해요. 마라탕. 애들이 먹는 거 보고 뭐 그런 걸 다 먹냐 그러시면 안 돼요. 맛있니? 맛있구나. 그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도 음식이에요. 사진을 보고 이게 뭘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글자 힌트를 드릴게요. 네, 바지락 칼국수 정답입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요거는 뭘까요? 좀 어렵죠? 한 번 더. 자, 이 정도 보여드릴게요. 김치랑 뭐랑? 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세요. 홍어, 삼합 정답입니다. 우리 장모님 오늘 운동 많이 하시네요. 홍어 삼합입니다. 홍어 삼합. 자, 세상 3대 쓸데없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은 진짜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 여기 제가 세 개를 예를 들었는데 뭘까요? 첫 번째, 내가 생각해 봤는데 하고 얘기해요. 내가 기억, 지읒, 이응, 리을 생각해 봤는데, 또는 내가 너 뭐뭐뭐뭐 하는 말은 아닌데, 그 다음에 뭐뭐뭐뭐 생각하지 말고 들어. 뭘까요? 아시는 거? 손 들고. 네. 세 번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네, 기분 나쁘게. 다음 또 1번, 2번은 뭘까요? 1번은 뭘까요? 2번,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첫 번째는 기분 나쁘게. 아니에요. 기억은 맞지만 아니에요. 예, 정답은 객관적으로. 예,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근데 이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말을 하지 말지. 네 번째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하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이게 세상 사람들 쓸데없는 말입니다. 예. 자, 우리가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공감. 엠파티쿠스. 이게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은 아까도 그 나무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심는 마음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애기인데 이거를 이제 예로 설명드리는데요. 애기가 태어날 때 주먹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예, 애기가 태어날 때 주먹을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고 쥐고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이러고 엄마 태 속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엄마의 자궁을 찌를 수가 있어요. 얘가 손톱이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엄마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나와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호혜적 이타라 그래요. 호혜적 이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도 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공공선이라고도 해요. 공공선. 내가 질서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편하지만 다른 사람도 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하는 인간.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실천 방법 세 번째는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자예요. 프로에이징은 프로에이징답게 공감의 언어.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의 언어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씀 좋죠. 그 다음에 no problem. 괜찮아. 문제 없어. 그래. 잘했어. 그래. 잘했다. 나이스. 잘했다. 좋다. 뭐 어려운 뭐 다쳤을 때 뭐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뭐 잘했으면 잘한다. 잘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넌 최고야. 이런 말이 공감의 언어예요. 공감의 언어. 우리가 이런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프로에이징이에요. 넌 왜 그 모양이니? 넌 뭐가 되려고 그러니?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퀴즈예요. 자, 넌센스 퀴즈 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고 이게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뭘까요? 보고 느낀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정답은 무더위 맞습니다. 무더위. 자,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정답은 5글자입니다. 정답? 말씀해 주세요. 누가 어디서 들렸는데? 맞습니다. 고추 잠자리.
고추 잠자리. 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제가 해요, 해. 해. 부산에 있습니다. 네, 저기 정답은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해운대, 해운대. 네, 오니까 해운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해운대.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마지막 제가 얘기만 드릴게요. 자, 무지개인데요. 무지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그 3040 수련 때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는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넣었어요. 뭐냐면은 무지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무지개가 좀 잘못 쓰이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네,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자기네들의 다양성의 상징으로 활용을 해요. 다양성의 상징.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어디서 딱 그림을 보여주면 애들이 동성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지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색깔은 수백 가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걸 정의를 법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자. 그래서 옛날에는 오색 무지개라 그랬어요. 맞아요? 오색 무지개. 지금은 빨주노초 파남보 7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법계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기호계인데 이 동성애자들 퀴어들이 이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무지개를 사용을 했는데 무지개를 몇 가지 색으로 처음에 8가지 색을 만들었어요. 근데 8가지 색을 만들었는데 분홍색을 넣었는데 만들기가 힘들어. 분홍색까지 넣으니까 힘들어. 그래서 이 색깔을 줄였어요. 7개를 다시 줄였어.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리고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전체 그 줄을 맞추고 하는데 7줄이 좀 어려워. 잘 안 맞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빨주, 노초, 파, 남 할 때 이 남색이 만들기가 어려워. 크게 많이 칠해야 되는데 남색의 염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색으로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6가지 색 무지개를 사용해요. 빨주, 노초, 파, 남색이 없고 보라색이에요. 아시겠죠?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무지개는 6가지 짝퉁 무지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같은 거 보면 저런 무지개가 있어요. 이런 무지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무지개. 이거는 그냥 변질된 상징이고 우리의 무지개는 7색깔. 그렇죠? 7색깔. 좋은 것을 다 빼앗길 수는 없어요. 뭐냐면은 이 좋은 무지개를 우리가 뭐 보여주면 학교에서는 애들이 다 그래요. 이거 동성애 아니야? 막 그래요. 아닌 거죠. 얘기를 해줘야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프로에이징은 정원을 가꾸는 마음 또는 플러스 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하고 싶은 것 또는 만나고 싶은 것. 그래서 지금 하는 삶입니다. 지금 하는 삶이에요. 지금 하는 삶. 자, 이제 마지막 노래인데요. 마지막 노래는 조금만 소개만 할게요. 이거는 요즘 우리가 CCM을 많이 듣는데요. CCM 가수지만 일반 대중가요로도 활용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님, 찬양 이런 가사가 들어가지 않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의도는 CCM이에요. 근데 대중가요로도 활용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주님의 숲, 대표적으로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부른 팀이 사랑 이야기라는 팀이에요. 이 팀에서 얼마 전에 몰랐어요라는 찬양은 아니고 대중가요죠. 건전가요 불렀어요. 요거를 한번 조금 1절 앞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스치는 바람처럼 지나갈 줄만 알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머무는 햇살처럼 영원할 줄만
노래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노르웨이 민요입니다. 이 곡은 노르웨이 민요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사를 붙여서 사랑 이야기 팀이 부른 몰랐어요. 이 몰랐어요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몰랐어요라는 뜻이기도 한데, 소중한 사람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그리워지는 노래인데요.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그리운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지막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낯선 곳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손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또는 가족들과 정말 즐거운 식사, 지인들과 즐거운 식사를 하거나, 또는 내가 산을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가 보거나, 아니면 정상까지 못 가도 중턱까지 가서 머무르면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거나, 이러한 모든 순간, 그리고 뭐 기차를 타고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그 기차를 탔을 때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지만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은 우리의 프로에이징, 나이 들어감이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에이징은 감사와 공감, 사랑, 그리고 생활입니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